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손익계산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셨죠? 오늘 저 김 교수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게 아주 명쾌해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수업은 아주 특별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약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캐릭터 루피가 야심차게 마카롱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루피의 가게는 성공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서 루피의 1년 장사를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달콤한 매출에서 시작해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비용들을 하나하나 빼보고, 그래서 진짜 남는 이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계산 뒤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규칙까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게의 1년 성적표. 이게 바로 회계에서 말하는 손익계산서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 성과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손익계산서의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회사가 벌어들인 모든 돈, 즉 수익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모든 돈, 비용을 빼는 거죠. 그럼 무엇가 남을까요? 맞아요. 바로 최종 이익입니다. 딱 1년 동안의 장사 기록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교수님, 그럼 제일 신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요. 루피가 마카롱을 팔아서 대체 얼마나 벌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걸 회계 용어로는 매출 또는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루피가 1년 동안 판 모든 마카롱의 가격을 합친 총 금액을 뜻하는 거죠. 자, 공개합니다. 루피의 가게는 1년 동안 총 1,500원어치의 마카롱을 팔았어요. 와, 첫 해 성과치고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숫자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겠죠? 맞아요, 교수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따져보는 게 진짜 시작이죠. 쓰는 걸 잘 관리해야 남는 게 있을 테니까요. 정확해요. 사실 장사라는 게 돈 쓸 일이 정말 많죠. 우선 마카롱을 만들 때 들어간 재료비 같은 걸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또 작년에 사둔 오븐이 1년 동안 낡은 만큼의 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도 있어요.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 비용도 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나라에 세금도 내야 하죠. 잠깐만요, 교수님. 다른 건 대충 알겠는데 감가상각비는 좀 헷갈려요. 오븐은 작년에 이미 돈 주고 산 건데 왜 올해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또 계산하는 거죠? 이런 걸 비현금 항목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비현금 항목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루피가 큰 돈 주고 산 오븐을 여러 해 동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븐을 살 때 쓴 돈을 사용 기간에 맞춰서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나눠서 기록하는 거예요. 올해 당장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오븐의 가치가 그만큼 사용돼서 줄어들었으니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용들을 하나씩 빼볼까요? 먼저 총 매출 1,500원에서 재료비나 감가상각비처럼 영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들을 빼면 이자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줄여서 EBIT라는 일종의 중간 성적표가 나와요. 와, 이제 정말 마지막 결과만 남았네요. 이자도 내고 세금까지 다 내고 가서 과연 루피의 가게는 정말로 이익을 냈을까요? 너무 떨리는데요. 자, 드디어 루피 가게의 1년 최종 성적표가 완성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매출 1,500원에서 재료비 750원과 감가상각비 65원을 뺐더니 EBIT가 685원. 여기서 이자 비용 70원을 내고 남은 615원에 대해 세금 129원까지 내고 나니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은 바로 486원입니다. 네, 손익계산서의 가장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bottom line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이 바로 루피 가게의 1년간의 최종 성과인 셈이죠. 다행히 흑자를 기록했네요. 교수님, 그럼 만약에 제가 루피 가게에 투자를 했다면 투자자로서 제 몫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텐데요. 그때 보는 게 바로 주당 순이익, EPS 맞죠? 맞아요. 만약 루피 가게가 주식을 발행했다면 이 당기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눠서 내가 가진 주식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냈는지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다는 뜻이니까 아주 중요한 지표겠죠?
자, 이렇게 루피 가게가 486원의 이익을 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성적표가 도대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성적표는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쓰는 공통된 약속, 즉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인식 원칙. 이건 루피가 마카롱을 팔고 돈은 나중에 주세요 하고 외상으로 팔았어도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마카롱을 손님에게 건네준 바로 그 시점에 매출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12월에 마카롱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면 그 마카롱을 만드는 데 쓴 재료비도 똑같이 12월의 비용으로 짝을 맞춰서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죠. 아,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온 이익이랑 제 통장에 실제로 찍혀있는 돈이 다른 거군요. 손익계산서는 돈이 오고 간 것과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통장잔고는 진짜 돈이 들어오고 나간 현금주의와 같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루피의 가게는 486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것이 곧 루피의 은행 계좌에 486원의 현금이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루피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 현금 흐름표를 분석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